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서원근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밖에서도 비가 오고 있는데, 장마철에 얼마나 여러 가지 나라의 문제 또 이 장마의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까? 오늘은 탈북민들의 그 정치의 힘, 그들의 그 시비, 시와 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그 북한의 소장되는 별 한 두 개가 되는 분이 이제 35마력의 그 배를 타고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거 고위층들이 이제 넘어오고 이런 남북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한 이제 국론의 그 분열과 첨예한 그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회에 이제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제 그 질의하는 그 응답을 보고 특히 이번에 그 북한 북한 운동 연합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풍선에다가 대북 전단지를 금지를 할 것이냐,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 금지법을 금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상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극단적인 이 대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하나의 단면이 전체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북 통일당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보았는데요. 북한 이 탈북민들의 단합이라든지 그분들의 그 활동이, 그들의 또 그 유튜브의 그 활동이 상당한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한 동족으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남북 통일의 이 굉장한 하나의 그 바로메터가 되어지고 첨예한 그런 관심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죠.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나 태영호 그리고 지성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두 사람이 국회의원으로까지 당선이 되어졌다는 것. 물론 한 분은 이제 비례대표이고 지역구의 한 분이라도 하더라도 태영호의 전 세계 그분의 지위라든지 영향력에 관해서 보면 전 세계의 그 관심과 이제 인권에 관련되어진 국회 전 유엔에 많은 활동을 했던 지성호 씨, 이런 사람이 북한의 꽃제비로서 가장 어려운 지경에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북한에는 아주 큰 태풍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올해에 이제 소위원회 같은 데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색적이고 신기롭기까지 합니다. 이 탈북민들의 숫자가 3만 한 5천 명, 6천 명 되는데 실제 남한에 존재하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좌파 정권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많은 논란이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좀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이 박성학 북한 통일연합 대북 풍선을 전단지를 날리는 사람의 발언에서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분이 대표적으로 많은 좀 공격적이고 또 지나친 발언 면이 있지만은 그의 심정이 잘 묻어나고 있는 점에서
많은 그 발언 중에서 한 가지 발언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부야? 역적부지. 대북전단 일 보고 뭐 쓰레기랍니다. 청와대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된 거 아니야? 그걸 쓰레기 찌라시 그렇게 말한 자들이 조국은 어디냐? 고사 기관총을 싸갈리기 박상학이야? 김정은 그놈이야? 그 북한에서 저를 똥개니 인간 쓰레기니 뭐 좀 시끄럽죠. 전단 보내고 있는 장본인 자유북한 운동이나 박상학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디서 오냐면 성모도에서 우리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보내는 쌀 보내기에 이제 저도 가끔씩 참여하는데 쌀 보내기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40-50명 쓸어 나갔고 그게 촌장입니까? 그분하고 한 2분 나왔는데 쌀 보내기까지 막고 있습니다. 북한님이 사람이 먼저다 하던 사람이 북한인민에게 굶주리는 북한인민에게 보내는 쌀 보내기까지 막아놨었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그 시금반진 김여정인지 아는 여사 말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한 대북전단 일 보고 뭐 쓰레기랍니다. 아니 이 뭐 찌라시라고 하고요. 그래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남을 고모부 장석택을 죽이지 못해 쿠알라룸푸르까지 쫓아가가지고. 예, 박승학 씨의 그 참 많은 발언 가운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도 여러 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그 말 얼투라든지 좀 가격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진심이 그 행동이 참으로 옳은 것이냐, 방향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가의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칼날처럼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그 진심 어린 그 외침, 그가 그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적인 자세로서 불태진의 그 행동, 그런 그 어떤 내면, 이 북한 인권에 관한 그 외침, 그리고 이 삼부자 김정은의 그 삼부자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도전력, 그의 눈물, 그것은 참 울림이 참 큽니다. 사람은 얼마나 진실이 통하느냐, 또 그것이 얼마나 그것에 진정성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일당 100만의 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인륜 도덕 윤리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하고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북한 정권, 거기에 대한 그 악과 그 민족의 이제 압박받는 그런 괴로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유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그가 남한에 와서 새롭게 알고 분노하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의 이제 그 가치, 이 독재자 마귀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참 들렸고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한 3년간 북한 월남인들이 세운 교회에 과거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세운 교회에 이북 분들이 많이 있는 이제 주축을 이루은 교회에 3년간 제가 신학비도 이렇게 학비도 받아가면서 사랑을 받아가면서 3년을 지난 경험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지나는 가운데 느낀 점은 성품이 그분들이 강직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협심이 아주 강하고 선이 뚜렷하고
뒤에서 이중성을 가진 이런 것은 잘 없고요. 의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선명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 북한의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이 우수성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이런 것도 사실 앞서 있었고요. 이렇게 또 우연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승만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은혜로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남로당의 70%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고 또 공산주의의 그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우연히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이승만이가 앞장서서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의 관계는 이토록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자유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이 설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방공 이 사상, 방공을 국시 제1로 삼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지요. 이렇게 하고 경제 개발을 한 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를 보내어 주었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고 6.25를 도와주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던 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닌 참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만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고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우리가 이 남북한의 지금 이 엄청난 큰 차이를 보고서도 이런 감사를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되죠. 우리 남한이 북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좀 가격한 그 느낌이 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가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친북 좌파 정부에서는 가장 못난 평화라 하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지금까지 노무현과 그리고 이제 김대중과 내려와서 이 정부에까지 마침표를 찍겠다고 결국은 하는 것이 햇볕 정책 아닙니까?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구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도 또 우리 인륜적으로도 우리 동족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나가자는 말이 너무도 좋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고 유튜브를 올립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을 선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 삼부자 독재와 그 민족의 억압과 그 사상이 얼마나 마귀적이고 또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이 전 세계와 같이 할 수가 없는 보편적 이 가치에서 다 떠나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 늘 정책적으로 지금 중공에 대해서 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머리를 네임 체인지라고 하는 것처럼 전체 그 당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머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제 가로막고 전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네임 체인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들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가, 우리 대표가, 대통령과 국회와 이 정부가 과연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손을 잡고 계속 나가야 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리고 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은 절대로 이것은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도 맞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그들의 그 백성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의 원흉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편을 이렇게 드는 것은 악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도와주는 것, 마귀를 돕는 것, 그런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라,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민족을 못 살게 만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 폭력으로 핵무기로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만악의 근원을 우리가 대적하라. 성경은 늘 대적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옹호하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또 무슨 평화라는 그 미명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까나이까? 여기에 성경 말씀의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정부를 사랑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특히 우리 우파 기독교 이 사람들은 이런 일에 눈을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언을 한번 이어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을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이 법안은 뭐 본회의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이거 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저는 세 가지 문제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좀 들여다봐달라. 저는 우선 첫째 사랑과 증오 이런 좀 컨셉에서 한번 좀 이거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데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과연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중화하느냐. 만일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옥누리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우리가 증오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는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 이 금지 문제가 오늘 첫날 우리 지금 법안 상정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그 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여정이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고속도로 이걸 만듭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네.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그 동료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제 발언을 좀 끝내게 해주십시오. 아니 물론 시간 빼주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아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송영길 의원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신 것을 큰 자랑으로 최고 종북주의자.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안 문제를 북한이라는 이 실체를 민주화하느냐 반민주화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접근해 와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북한이 이제 민주화됩니다. 시간상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고 이건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신다면 전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저는 이건 북한 반민주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민주화의 투사들의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견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러한 법안 발의를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권 유린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에서 김정은의 세습 정권은 가해자고 거기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피해자라는 것이 이거 전세적으로 보편화된 이건 인식입니다. 유엔 청원에서도 북한 인권법은요 표결 없이 처리됩니다. 일치합의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치합의제로 처리되는데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가해자인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이런 법을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사랑과 등의 견지에서 또 민주화와 반민주화의 견지에서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견지에서 다시 한번 이 법을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걸음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